네, 저희가 다시 한번 전문가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실장님 들리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하고 지금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네. 정확한 재원 등은 밝혀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거리 탄도 미사일인 것 같다 이런 추측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네.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저희도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일본에서 얘기한 것처럼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얘기한 것은 어제 일본 방위상이 얘기한 그 연장선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장거리 탄도 미사일하고 우주 발사체가 같은 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사한 것도 우주 발사체를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봐야죠. 제가 볼 때는 이걸 굳이 구분한다라고 하면 북한이 예고한 대로 북한의 정찰 위성 제1호 정찰 위성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이 북한이 일단 서해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 군당국은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남쪽 방향으로 발사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국민들이 많이 놀라기도 했었는데 이 서해 그리고 동해 이 북한이 주로 발사하는 위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해를 선택한 이유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서해에 이제 북한은 이제 동해 발사장이 있고 서해 발사장이 있는데요. 예. 동해 발사장은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서해 발사장만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 서해 발사장을 한국에서는 통상 동창리 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동창리 발사장에서는 2012년도 4월 달, 2012년도 12월 달, 그리고 2016년도 2월 달에 여기서 각각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 보도에서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무슨 플래닛 랩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38 로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쪽 지역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 현황들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제 발사를 한 것으로 보고요. 아마 남쪽 그리고 서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북한이 이제 IMO 국제해사기구죠. 국제해사기구하고 일본의 그 해상보안청에다가 이게 이제 통보를 해줬지 않습니까? 네네. 통보를 해줬는데 그것이 왜 그쪽으로 통보를 해줬냐면 이제 통상 1단 추진체가 통보해준 그것을 위도 경도를 따져보면 예. 1단 추진체가 떨어지는 위치가 대충 그 오키나와 부근이고요. 물론 이제 오키나와 직접 뭐라고 할까요? 타적 경제 수역 안에는 들어가지만 영해 쪽으로는 안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2단 발사체는 필리핀 해역 쪽에 떨어지도록 돼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느 쪽으로 발사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탄도미사일인지 인공위성체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최초 발사했을 때는 남쪽 방향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점점 첩보가 정보화로 바뀌지면서 이것이 아마 인공위성체로 그렇게 해서 아마 발사가 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 서울 지역에 이렇게 경보 발령한 것도 취소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 일본 정부 쪽에서는 지금 이 발사체가 이 비행 도중에 추락했다 이런 내용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 말씀대로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 지금 정보를 좀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착과 이 분석에도 함께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정보를 좀 공유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발사체에 대한 재원이나 이 상황이 조금 더 빨리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럼요. 지금 아마 여기 북한에서 6월 달에 발사를 한다고 이병철 북한의 중앙위 군사 부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상 이제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이나 또는 IMO에 통보한 날짜는 5월 31일부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진짜 이제 정찰 위성인지 북한이 얘기하는 정찰 위성요. 예. 그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발사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ICBM형 이런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지 그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어찌됐든 서해 쪽에서 지금 발사를 해서 그것이 오키나와 부근으로 날아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네. ICBM을 굳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발사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그런 의문이 하나 들고요. 네. 또 다른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키나와 부근에 이것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추진체 같은 것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경보 발령을 내리고 했다라고 보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ICBM이든 이것이 뭐 인공 발사체든 네네. 어찌됐든 이것이 추락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뭐 지속적으로 최근 한 10여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서해 발사장을 감시해 왔기 때문에 그런 그 감시를 통해 가지고 아마 그 결과는 조금 있다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면은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리병철 노동당 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처음에는 이 6월에 미사일 발사체를 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31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하루 만에 갑자기 미사일을 이 발사 시점을 좀 빠르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이병철이 얘기한 것은 6월 1일이면은 내일이잖아요. 예. 근데 아마 그 시점이 아마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 북한에서 최초의 IMO에 통보한 날짜가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니까요. 네. 아마 뭐 어느 시기에 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긴 했을 텐데 여러 가지 기상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정말 이것이 그 북한이 얘기하는 정찰 위성체 이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본에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ICBM 종류인지 그것도 좀 있어야 이제 이것이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적절한 거리를 날아가서 이게 떨어졌다라고 하면 아마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북한이 네. 화성 17행을 고각으로 발사한 적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각 발사해가지고 성공했다라고 이제 작년도에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자기네들끼리 기념 행사도 하고 표창장도 주고 상도 주고 그렇습니다. 진급도 네네. 시키고 그랬는데 네. 아마 이것에 대한 정상각도 발사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만일 이제 이것을 정상각도 발사를 한다면은 이걸 동해 쪽으로 발사를 하면 하와이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쪽 남방 계통을 통하면은 남태평양 쪽으로 이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상 각도를 발사해가지고 조금 연료량을 줄여서 발사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이것이 뭐 ICBM일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얘기하는 군사 정찰 위성일지는 조금 더 정보가 들어와야 판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